유학을 갈 때 석사를 먼저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박사를 하는 게 좋을지, 석사와 박사를 먼저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저런만에 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아무도 안 걸리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제가 요즘에 좀 이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유학을 갈 때 석사를 먼저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박사를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둘 중에 나랑 맞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듣고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석사와 박사를 먼저 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박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석사를 한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석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은 박사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연구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원을 하면 뺀지를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석사를 했다면 일단 연구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거를 그 지원 서류에서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시간과 또 등록금을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학부 때 성적이 안 좋으면 석사 성적을 좀 잘 받아서 만회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도 뭐라고 딱히 이건 100% 맞다 그렇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사 때 열심히 한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해서 만회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학부 성적은 학부 성적대로, 석사 성적 석사 성적대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석사 성적이 있으면 좋게 보지 않을까요? 특히 또 높다면.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석사 때 들었던 수업, 그리고 조교로 일하든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테크니션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스킬이 쌓이잖아요. 실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토대로 박사에 진학을 하고 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자기가 원하는 연구 주제를 미리부터 알고 있다면 왜 나중에 대학원 박사 진학해서도 멘토 찾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석사를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바로 학비와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학교마다 또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학비는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뭐 조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100% 있다 없다라고 누구도 확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될 만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진학하고 나면 장학금이나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조가 진학하고 나면 일단 길이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시고 석사 지원을 고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학부 때부터 관련 수업도 꾸준히 들었었고, 학부 때부터 실험실 생활하면서 연구 스킬과 실험실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박사 지원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를 바로 하게 될 때 장점은 제일 먼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석사를 학부 4년 했다고 가정할 때 학부 4년에 석사를 2년 하고
박사를 미국에서는 거의 5, 6년 정도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한 11년, 12년 정도인데 거기서 석사를 안 하고 2년만 줄여도 10년 안에 고등교육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경우에 박사 과정은 학교에서 학비는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 제가 면접 봤을 때 주립대 같은 경우 대학원생들에게 조교 의무가 있어서 그 조교를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학교들은 조교가 학기 중에만 조교를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생활비는 보조가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최대한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최대한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저희는 조교의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1학년이 끝나면 2학년 때부터는 각각 랩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 랩에 계신 교수님께서 인건비를 책임을 지고 건강보험비와 월급을 알아서 책임지고 주어야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학교 프로그램마다 학생들마다 월급은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차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같은 단과대학 소속의 대학원생들은 모두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최저 생활비를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일단 돈 걱정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이거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저같이 좀 다른 필드에서 학부를 하고 박사를 들어오면 맨 처음에 저는 나름 제가 대학원 진학할 때 필요한 이수 과목들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최대한 모든 학생들을 같은 선상에서 배경 지식을 다 비슷비슷한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빡시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남들보다 더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특히 석사를 하고 온 친구들은 다 들었던 수업도 있다고 해서 되게 쉽게 보내는데, 1학년 시절을 보내는데 저는 좀 맨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버거울 수 있고, 많은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또 실험을 하나도 해보지 않았던 분이 대학원에 박사로 바로 진학을 하신다면 1학년 때 실험이 뭘 해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과 스킬이 부족? 그런 게 좀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했던 것처럼 엄브렐라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박사를 모집할 때 엄브렐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기 멘토를 지정을 해서 입학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엄브렐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멘토가 한 프로그램에 있으면서, 학부로 따지자면 이제 전공을 지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수업을 다 같이 듣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멘토 교수들의 랩에서 3, 4달씩 로테이션을 합니다. 실험실 로테이션을. 그래서 3개나 4개 정도 로테이션을 한 후에 마음에 드는 실험실을 고르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하면 굳이 연구 주제나 연구 멘토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교수들과 교류를 하면서 아니면 수업을 들어가면서 흥미가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러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수업을 들으면서 차차 남들 하는 것만큼 맞춰갈 수가 있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연구 스킬들을 익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때 이미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명확하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엄브렐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입학 시에 이미 연구 멘토와 주제를 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가서 그 로테이션을 하는 1년 동안의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박사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를 토대로 보면 석사를 하고 박사를 진학하는 방향이 있고 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박사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성향과 성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만약에 석사를 하실 거라면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는 게 가성비 면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챌린지를 즐기고 많은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견뎌내는 거를 좀 재밌게 흥미있게 잘 하는 성격이다,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분들은 굳이 석사 안 하고 바로 박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좀 천천히 안정감 있게 가고 싶다 이러면 석사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막 생물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박사 하는 동안 1학년 때 더 버거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다시 대학원 지원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석사 할래 박사 할래 이러면 저는 다시 또 석사는 스킵하고 바로 박사를 지원하겠다고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너무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단축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두서없이 얘기해봤는데 다른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혹시 석사 과정 중이시거나 박사 과정 중이시라면 본인이 느꼈던 각각 석사와 박사를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박사만 하는 거의 장단점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뭔가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직 지금 5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만 가져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